오늘은 상태 변화와 입자 배열의 변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변화와 계속 색깔이 바뀌네요. 세팅 계속 바꾸는데도 상태 변화와 입자 배열의 변화. 지난 시간에 사실은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림을 여기다 띄워놨습니다. 이 부분이 색깔이 또 안 보이네요. 하얀색이라 배경이. 이 부분이 고체, 이 부분이 액체, 이 부분이 기체입니다.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융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융해. 융해.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가 기화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승화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융해가 아니지 응고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현상을 액체가 됐다라고 해서 액화. 그리고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현상을 승화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왜 색깔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썼느냐? 빨간색과 파란색이 다르기 때문이죠. 빨간색은 물질이 열을 흡수해야 된다. 그리고 파란색은 물질이 열을 방출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주변부는 물질이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은 차가워져요. 차가워. 그리고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은 따뜻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주변은 차가워지고 따뜻해지고 이거는 다음에 열 에너지 관련돼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게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고요. 이때 이제 입자의 배열 상태를 이제 봐야 하는데, 입자의 배열 상태를 봐야 하는데, 일단은 이제 고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색깔이 좀 다르게 하겠네요.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좀 흐릿해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고체는. 그리고 액체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또 그림을 다 열심히 그려보면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있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고체보다는 조금씩은 떨어져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기체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입자들이 듬성듬성 존재를 하고 게다가 공간의 크기도 고체와 액체에 비해서는 좀 넓게 그렸네요. 공간의 크기를 이제 요만하게 그렸네요. 고체가 뭐 이제 딱 요 정도 사이즈로 그렸다면은 액체는 그것보다는 좀 더 크게 그렸네. 이것도 지금 할 얘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지금 색깔을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빨간색으로 그린 융해, 그리고 기화, 그 다음에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승화, 고체에서 기가 되는 승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로 입자의 운동 상태는 점점 활발해지더라. 그리고 점점 입자의 배열도 불규칙적으로 변하더라.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 보면 알겠죠? 로 변한다. 그리고 입자 사이의 거리.
입자 사이의 거리도 점점 어떻게 됩니까? 네, 멀어진다.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된 거, 응고, 그리고 액화, 그리고 승화인데 얘는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승화. 특징들, 입자의 운동부터 보죠. 입자의 운동은 점점 기체에서 액체 혹은 기체에서 고체가 되면서 혹은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서 점점 둔해지는, 네,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배열 상태. 입자의 배열 상태는 어떠냐? 입자의 배열 상태는 거꾸로 돌아오니까 점점 규칙적으로 변하더라. 네, 세 번째, 입자 사이의 거리.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라.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거. 네, 기체에서 고체, 액체가 되는 요 화살표 따라가 보면은 일단은 덩어리 자체가 작아졌어요. 네, 덩어리 자체가. 네,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린 덩어리 자체가 좀 작아졌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 와중에 변하지 않는 것도 존재를 해요. 네, 변하지 않는 거. 네, 어떤 것들이 변하지 않느냐? 네, 어떤 것들이 변하지 않느냐? 이 와중에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상태 변화를 하더라도 상태 변화를 네, 상태 변화를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어떤 것들이 변하지 않느냐? 네, 첫 번째로 질량이 변하지 않아요. 네, 질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요 입자의 개수가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입자의 개수가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개수가 같다라는 의미. 네, 외부에서 뭔가 얼음을 왠지 또 뭐 투입을 했다든지 물을 투입을 했다든지 수증기를 투입을 했다든지 뭐 이런 일이 아니고서는 그 상태에 네, 부피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줄어들고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질의 뭐가 안 변하냐면은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어떤 거를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런 거예요. 마치 내가 고체에서 액체가 우리는 물을 먹고 살잖아요. 물이 얼음이 됐어. 얼음이 됐는데 성분이 변해버려요. 우리가 얼음 먹기도 하잖아. 네, 얼음을 먹으면 성분이 변해버리면 그 물이라고 하는 분자인데 물이라고 하는 입자가 다른 물질로 변해버렸어요. 다른 입자로 변해버린다면은 여러분들 내가 그걸 얼음을 먹었을 때 몸이 다치지 않을 거라고 보장을 못 하는 거야. 몸이 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림에서도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역시나 입자의 색깔이나 이런 게 변하게 그렸을 거예요. 만약에 물질이 성질이 변했다면은 예를 들면 노란색 입자에서 뭐 예를 들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렸을 가능성도 높고 그렇게 했지만 그림으로도 일단 봤을 때 노란색은 노란색.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이제 또 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야기했던 거 좀 보이죠? 여기 입자의 운동, 배열, 입자 사이의 거리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요것들은 다 변하고 네,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디 갔냐 지우개. 네, 물질의 네,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변하는 것들. 네, 어떤 것들이 변하냐면은 일단은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앞장에서 네, 그래서 입자의 거리 그리고 입자의 운동 상태 다 써야겠네요. 입자의 운동 상태 네, 그리고 입자 사이의 거리 얘기했나요? 운동 상태 운동 상태 아니네요. 운동 상태 아니고 입자의 배열 상태 네, 이런 것들은 네,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물질의 부피랑 관련이 있어요. 네, 부피랑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것들과 변하는 것들 다시 한번 써보면은 변화시 변하지 않는 것 다음에 변하는 것 네, 어떤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었냐면은 입자의 종류 뭐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었는데 입자의 종류 네, 갑자기 네, 여러분들이 교실에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 아니고요. 네, 두 번째로 입자의 개수 네, 이것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하는 것들은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입자의 운동 상태 그리고 입자의 배열 상태 그리고 입자 사이의 거리 세 가지가 변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변하지 않는 것들 요거는 이제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물질의 성질과 질량이 관련이 있고요. 여기 있는 변하는 것들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물질의 부피랑 관련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물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고체에서 액체가 되고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은 부피를 보면은 부피는 일반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리고 기체에서 액체 그리고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는 부피가 감소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물질 상태 변화를 할 때 근데 물은 달라요. 네, 물은 희한하게도 어떤 게 부피가 작냐면은 물이 부피가 제일 작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피가 큰 게 얼음, 그 다음에 수증기. 그러니까 액체가 물 같은 경우는 액체가 부피가 제일 작다. 그 다음에 고체가 그 다음에 기체가 부피가 제일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유는 이제 알고 있는데 이유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거는 왜 그러냐? 네, 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물이 얼 때 이제 물이 얼면은 얼음이 되잖아요. 얼음이 될 때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산소, 수소 두 개로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이런 입자들이 이렇게 붙을 텐데 얘네들이 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복사를 해야겠네요. 네, 복사를 계속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합을 얼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는데 얘네들이 얼면서 뭐를 남기냐면은 빈 공간을 많이 남긴다고 해요. 빈 공간을. 그래서 빈 공간을 많이 남겨서 이 빈 공간 때문에 부피가 오히려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빈 공간 때문에. 그래서 마치 다시 한번 이제 그려보면은 물 입자가 이런 식으로 얼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지금 빈 공간이 이게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빈 공간이 많게 얼기 때문에 부피가 오히려 증가를 하게 되더라.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